주지훈 씨는 저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지훈 씨의 결핍대 부분 저로 의해 채워지는 그날, 가정을 버리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환자분들의 80%가 20, 30대 환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데 그 중에 큰 축을 차지하는 고민이 바로 이성 관계에 대한 고민이시거든요. 이 고민 하나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는 모두 연애의 고수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바로 끼리끼리는 사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왜 좋아해요? 매력 있어서 좋아하겠죠. 매력 있는 사람들은 만인이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보세요. 무슨 여신 소리 듣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남학생들이 다 좋아하죠. 그쵸? 남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킹카 소리 듣는 사람들은 여학생들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연애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매력이 있고 인기가 많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B씨는 김태희 씨랑 사는 거고요. 원빈 씨는 이나영 씨랑 사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사는 거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저 이상형의 그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앤턴스 쿠퍼입니다. 잘생겼죠? CNN 앵커이자 기자예요. 전공 기자였다 라고도 하고요. 예일대학교를 나왔고 어머니가 벤더빌트 집안의 상속자예요. 그냥 엄청난 어마무시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남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자입니다. 전 좋더라고요. 왜? 나도 못 갔지만 남도 못 갔잖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앤턴스 쿠퍼의 애인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끼리끼리 사이언스 맞죠? 잘나고 잘생긴 것들은 지들끼리 놀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매력남이다, 매력녀다 할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 눈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유유상종의 근사치라도 접근을 해야 돼. 근사치에 접근한 연후에 눈을 자주 마주치건 워크숍을 가던 내가 나의 호감을 표시하건 그 다음에야 그 썸의 기회가 있는 거지. 본인이 매력적인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외모가 됐건 능력이 됐건 성격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매력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랑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지훈 씨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리 주지훈 씨 옆에서 얼쩡얼쩡 대면서 커피를 타주고 눈인사 열심히 하고 빵긋빵긋 웃고 다니면은 주지훈 씨가 물론 웃어주겠죠. 인사 받아주겠죠. 그게 땡이야. 그 관계에서 나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가장 빨라요. 성유리급으로다가 불가능하잖아. 그럴 경우 저는 5kg라도 빼려고 노력을 좀 하고 1일 1팩이라도 하는 노력이라도 좀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연휴에 주지훈 씨한테 나의 호감을 갖다가 표시를 해야지만 주지훈 씨가 나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준다는 말인 거죠. 얼마 전에 유퀴즈에 방탄이 나왔어요. 방탄이 나와서 방탄한테 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모 여고생을 아시느냐? 누구 혼내러 가요? 그 여학생이 방탄 앞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우리 방탄을 만난 거야. 성덕이라고 하죠. 성공한 덕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나를 갈고 닦으면서 노력을 하면은 그들만의 리그에 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좀 엄청 속상한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유상종 끼리끼리 사이언스 법칙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럼 나는 영원히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만 봐야 되느냐? 도끼를 10번 찍어도 안 되느냐? 아까 얘기한 유유상종의 법칙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매력남들이 있고 그 매력남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들도 그들의 매력을 알고 있고 그들 또한 매력 있는 이성을 좋아한다라는 그냥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 인간사는 그렇게 보편성의 법칙이 때로는 어긋날 때가 있어요. 바로 개별성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각각의
개별성을 갖고 있는 유니크한 존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잘난 사람들끼리만 연애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뭔가 좀 조건적인 차이가 나는 분들도 예쁘게 사랑하고 잘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다양성의 법칙을 갖고 커플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람은 자기가 동경하고 욕망하는 그 지점이 달라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셀럽이나 연예인을 좋아하고 유튜버를 좋아할 경우 나는 저 유튜버 너무 좋은데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 친구는 저 유튜브 안 좋아해. 네, 반대로 나는 안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옆에 친구는 그 유튜버라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쵸? 이렇게 각자가 끌리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찾아갖고 충족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의 눈길을 한번 잡아 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얘야 얘 주지훈 씨가 뭐 글을 쓰는 작가에 대한 동경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제가 못생기고 뭐 별로 이렇게 볼 건 없지만 제가 작가란 말이에요. 저에 대한 호감이나 호기심이 조금은 생길 수 있죠. 혹은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나는 좀 발랄한 성격을 동경한다 싶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나는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돼요. 세속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재벌 2세라고 할 경우에는 얼굴이 아무리 못생기고 성격이 막 나빠도 그 재벌 2세에 대한 우리가 동경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주준 씨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컸단 말이에요. 그냥 얘야 얘 그냥 그죠. 제가 주진 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준 씨가 엄마 사랑을 못 받고 뭔가 결핍된 부분을 갖고 컸을 경우 제가 주준 씨를 만날 경우 그 연상의 그 푸근함과 엄마다운 모성애로 주준 씨를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준 씨가 저한테 빡 가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두 사람의 뭐 나이 차라든가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외형적인 차이는 다 필요 없고요. 주지훈 씨는 저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의 주지훈 씨에 대한 동경과 주지훈 씨의 결핍된 부분 저로 의해 채워지는 그날이 오면 전 어떻게 되는 날? 가정을 버리는 날입니다. 그만큼 이 결핍을 채워주는 거는 아주 파워풀한 그 효과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영국 왕실이죠. 메건 마클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근데 영국 왕실을 나와서 미국에 와갖고서는 얼마 전에 오프라 쇼에 초대를 받아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시당 욕을 대빵 많이 한 거야. 아들이 그 피부색 이게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적 프레임을 씌워서 영국 왕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남의 집 가정싸움 구경하는 거 엄청 재밌거든요. 팝콘 가게 팝콘.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해리 왕자랑 메건 마클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해리는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의 두 번째 아들이고요. 메건 마클은 아직은 탑이 아닌 그런 여배우였고 그리고 집안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이혼을 2번이나 한 전적이 있어요. 어찌됐건 해리 왕자의 그 배우작감으로는 흔히 말하는 스펙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건 마클이 어떻게 해리 왕자를 꼬셨느냐. 해리 왕자가 어머니인 다이애나 비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항상 그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공략을 한 거야. 열심히 다이애나 비 코스프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가 그 메건의 품에서 안식과 평화를 느낀 거예요. 그 결핍된 부분이 채워진 그 느낌을 얻으면서요. 그래서 메건 마클은 해리 왕자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보편적 원칙 유유상종의 법칙, 끼리끼리 사이언스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한 개별성의 법칙, 동경과 욕망 그리고 결핍의 법칙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누구한테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그 사람이랑 친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지만 캐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진정한 포커싱, 그리고 진실된 마음, 이게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의 빈 곳을 채워주고 욕망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욕망과 동경보다는 결핍 쪽이 좀 더 우리한테 쉬워요. 왜냐면 욕망이나 기대는 어쩌면
능력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핍대 부분은 좀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공략하는 방법으로는 이 결핍의 이 지점을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나의 매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매력에 근사치에 다가가도록 노력해라. 일단은 링에는 올라와야지 게임이든 경기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나를 갈고 닦으면서 나의 매력을 갖다가 상승시키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동경과 욕망의 지점, 그리고 결핍의 지점을 잘 살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잘 살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그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또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만 진정한 우리가 연애 고수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연애와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연애인지 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별을 했는데 상대방의 SNS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별을 잠수 이별 혹은 환승 이별을 당했다. 좋은 사랑, 예쁜 사랑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제가 인상 깊은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나와의 관계 맺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좋은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 구경해 드릴게요. 제드 작가님께서요, 너무나 예쁜 일러스트 여러 장 그려주셔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 갖고서는 영상 좀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제드 작가님 홈페이지 가셔서 더 많은 그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제 세 번째 책,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도서 증정 이벤트 합니다. 와! 사랑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사랑이 어려우신 분들, 또 사랑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지금부터 2주 뒤까지 제가 댓글 보고 5분 추첨해서 책 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